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의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지난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독일어 시험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영상도 딱 하나만 올라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올리지 못한 영상까지 해서 오늘 목요일, 토요일까지 영상 3편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꾸준히 해오던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 읽기 시리즈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번에 다룰 것은 사피엔스 4부 과학혁명입니다. 다만 과학혁명의 경우 다른 것보다 길이가 훨씬 길어서 2편 내지 3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영상은 사피엔스 4편 과학혁명, 진보라는 이상을 낳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피엔스가 말하는 과학혁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여러 종을 포괄하며 인류는 수십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슷한 사피엔스로 한정하더라도 수십만 년의 시간을 보낸 건 마찬가지였죠. 그에 반해 인류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시기는 과학혁명 이후 단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보내온 수십만 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죠. 과학혁명 이전 인류에게는 눈에 띌 만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19년에 살던 농부가 500년이 흐른 1519년에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잠깐 당혹스럽긴 해도 금방 삶에 적응할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1519년에 잠든 농부가 2019년 오늘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전에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기업화된 농업을 보면서 기절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상한 네모 상자 앞에서 버튼 몇 개로 모든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건 전부 꿈이다 내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를 나누는 15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기점으로 인류는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했던 존재에서 과학 연구에 스스로 투자하면 스스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존재로 바라보게 됐는데요. 왜 현대 인류는 자신에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힘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됐는지 현대 과학의 전통 지식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피엔스가 말하는 현대 과학의 특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꺼이 무지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책에 따르면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다. 즉, 무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됐다는 말입니다. 현대과학은 중요한 질문에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편인데요. 이전의 종교가 바탕인 진리에 비하면 모호하지만 그 덕분에 현대과학은 기존 어떤 전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탐구적인 학문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역량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현대과학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일부 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피엔스가 말하는 현대과학의 두 번째 특징은 관찰과 수학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도구마가 없는 현대과학에도 공통적인 핵심이 있는데 바로 실험적 관찰과 수학적 도구입니다. 특히 무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현대과학은 수학으로서 이론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매우 단순한 수학 법칙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현대과학에서 수학이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했던 관찰은 인간의 감각으로서 사실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보다 인간이 직접 관찰한 내용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피엔스가 말하는 현대과학의 마지막 특징은 새로운 힘을 획득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과학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진리 여부입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주는데요. 최근 지식의 진정한 시금석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의 여부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100% 정확한 이론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결과 진리인가의 여부는 지식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서 부족한 것이 됐다. 진정한 시금석은 유용성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론이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 연구로서 얻은 지식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새로운 힘을 얻을 가능성 때문에 인류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책에 따르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 인류 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다.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었고 세상은 퇴화하지 않더라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했다. 그런 무지의 인정과 과학적 발견이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이 실제로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자 인류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그저 무지간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우리의 이상향은 과거에 있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한 번에 뒤집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과학은 이런 이상만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최근 과학은 여타 인간활동보다 상위에 있는 고도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다른 모든 면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학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실험 비용뿐만 아니라 연구실 유지비, 연구원 월급까지 돈 나가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과학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해당 연구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즉, 과학 연구가 낳은 결과를 이해하려면 그 과학 연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피엔스는 이 복합적 원인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원을 선택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피엔스사 과학혁명, 진보라는 이상을 나타내는 제목으로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과학혁명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책 사피엔스가 말하는 과학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무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는 영상 3편을 준비하는 만큼 과학혁명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영상에서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과학혁명에 미친 영향, 또 과학과 맺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11월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잘 살아냈으면 하는 건 당연한 바람이고요. 그럼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 주인 B급 바치였고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